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부탄가스 폭발 테러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15살의 중학생 이모군의 대담한 범행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범행 직후에는 사건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 상식을 뛰어넘었던 이번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범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의 오윤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이모군이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건데, 자, 이런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조승희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고요. 네. 또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바로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7년이었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난사범이었던 조승희의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어린 학생이 주목을 받고 싶어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이미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기자를 살해한 범인도 이제 조승희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네. 조승희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러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모델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도주를 하면서도 언론사 기자들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메신저 인터뷰를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런 행위가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본인의 존재감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을 봐도 이제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죠. 이 학생의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그 죄책감은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주머니 손 넣은 것뿐만 아니고요. 네. 약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면도 관찰이 됐다는 거죠. 아, 예. 이 상황을 굉장히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 뭐랄까요? 본인이 의도했던 만큼 이제 자신에게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자기의 가정이라든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학교 사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소속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불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범죄의 공통성도 소속 욕구의 불만에서 이제 비롯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의 본능이라고 하는 네.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 학생의 이제 생활을 보면 이제 원래는 목동에 살다가 이제 서울 서초구로 이사를 갔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전학 가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제 어제 친구들 인터뷰를 보면 강제 전학을 갔었다. 뭐 그로 인해서 좀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하나의 예가 이제 이 누나가 강남 지역의 자사고로 진학을 하면서 같이 간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집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무게 중심이 자신보다는 누나한테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본인의 어떤 택보다는 누나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됐다라고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전학 이후에 이제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전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 초등학교 때 주위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부터도 약간의 어떤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예.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머니하고의 어떤 자기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갈등, 예.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데서 어머니와 또는 그 주위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번 그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15살의 중학생이죠. 그러니까 중2, 중3 또래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부모님이 그렇죠. 적절하게 또 이 학생을 잘 돌봐주지 못했던 또 그런 상황도 좀 큰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거될 당시를 보면 이제 이모군은 휘발유를 준비하고 2차 범죄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보살핌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미 사전에 여러 가지 징후가 좀 감지가 됐었죠. 예. 그 2차 범행을 시도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네. 여러 가지 어떤 증거물들도 발견이 되고 했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법률적인 어떤 처벌도 지금 이제 중요한 그런 사안이긴 합니다만, 예. 청소년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관찰 또는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예. 어떤 관리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뭐 소송 욕구나 인정 욕구는 이제 뭐 대부분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충족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다들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제 네. 범죄까지 이어지게 됐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네. 언젠가는 이제 자신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들이 늘 그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또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범죄들은 이제 해외에서는 발견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좀 거의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따라서 학교나 또 부모님들의 지도도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 어떤 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네. 또 이제 그 사람의 그 범죄 행동을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좀 더 진화되는 그런 아주 그 좋지 않은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이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그 학생들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 굉장히 관심을 두고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